얘는 또 왜 안 뽑혀? 뭐야 이거는? 이게 다 왜 얘는 펜이 3개네? 진짜 트라이 펜이네 이거? 와, 히트파이프가 뭐 이렇게 많아?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1월달, 2월달 대학생 노트북 대란이 지나가고 여러분 다들 개강하셨죠? 지금 이 시점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게이밍 노트북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에서 새로 나온 ROG 시리즈 중에서도 제피러스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에이수스보다 ROG라고 하면 게이밍 노트북이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에이수스에서 이제 이번에 ROG에서도 제피러스가 새롭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번 모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ROG와는 뭔가 다르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진짜 모던하지 않은가요?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뭐 한눈에 보기에도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이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저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실제로 써보고 나니까 신기할 정도로 발열을 너무 잘 잡았고, 친구가 만약에 이번 거 제품 어때라고 물어보면 발열부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두 모델 다 자세히 사용해보고 살펴봤으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ROG 하면은 그냥 이제 흔히 게이밍 노트북 시리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Republic of Gamers. 게임의 왕국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자체로 이거는 게이밍 노트북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ROG 안에도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일단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퍼포먼스만 본다. 그냥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지. 게이밍용 퍼포먼스가 중점적인 노트북 라인이 스트릭스예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더 다재다능한 투인원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제피러스라고 해가지고 오늘 가져온 모델인데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좀 스타일도 챙기면서 너무 두껍고 막 무겁고 이런 거보다 좀 대학생이나 회사원, 직장인분들도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다용도의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ROG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모델은 2가지 사이즈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2개가 근데 사이즈만 다른 게 아니라 프로세서까지 아예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고 고르셔야 되는데 화이트 모델은 최대 라이젠 7까지, 그레이 모델은 최대 라이젠 9까지 옵션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6인치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CPU 라인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스펙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G40는 지포스 RTX 4070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G60는 4090 완전 끝판왕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써본 모델들의 스펙은 일단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 일단 자막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써본 후기를 한번 털어볼게요. 게이밍 노트북은 아무래도 다른 경량 노트북이나 사무용보다는 좀 더 간지나는 그 디자인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뭔가 게임을 하려고 딱 앞에 앉았을 때 무장을 한 기분? RGB도 번쩍번쩍 거리고 뭔가 디자인도 더 컬러풀하고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좀 멋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제피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사무를 보시는 분들도 쓸 수 있게끔 만든 라인업이다 보니까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거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앞면보다도 뒷면을 봤을 때 얘는 뭔가 퍼포먼스용 노트북은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방열을 위한 이런 타공부터가 엄청나게 숭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쪽에 타공이 또 뚫려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16인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세련된 디자인으로도 게이밍 노트북이 나오니까 이게 좀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14인치는 두께 1.59cm로 2023년 모델에 비해서 0.4mm 정도 더 얇아졌고 무게도 약 200g 정도 가벼워졌는데 충전기 제외하고 이 본체만 가지고는 1.5kg 정도 되고요.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치면은 휴대성이 꽤 좋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G16도 보시면은 무게는 1.95kg인데 아무래도 14인치보다는 확실히 더 무게가 나가고요. 이 모델은 RTX 4090 모델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두께는
1.49cm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구성품에 이런 파우치를 기본으로 주더라고요. 보통 노트북에 이렇게 기본 구성품으로 파우치를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오히려 저는 이 파우치 보고 들었던 생각이 게이밍 노트북 치고 좀 모던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파우치에서 오히려 그 게이밍용 노트북의 감성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선형으로 그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또 게이밍 PC만의 어떤 감성이지 않겠습니까? 겉에는 이런 그냥 평범한 재질인데 안에는 또 노트북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보들보들 극세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으로 싹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마감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저는 디자인은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보드가 전작 모델에 비해서 24% 정도 강성을 더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내구성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강성이 좋아졌다길래 에이수스에다가 그러면 제가 리뷰하다가 샷건을 좀 쳐도 되냐 물어봤더니 되게 흔쾌히 그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네,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멀쩡해. 물론 진짜 작정하면 더 세게 칠 수 있지만 그냥 만져봤을 때 바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키보드 퀄리티도 좋고 마감 퀄리티도 좋고 이 키보드 키캡은 이전 모델보다 약 12% 정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살짝 넉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손가락을 살짝 더 벌려줘야 되는 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키보드를 써보면은 분리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게임을 할 때는 다른 스킬을 쓴다거나 다른 액션을 취하는 그런 실수가 줄어든다 해야 되나? 오히려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누를 수 있어서 좋고 키감도 깊이감이 좀 깊더라고요. 노트북 치고는 되게 깊이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분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사실은 게이밍 노트북을 쓰시면서도 자기 키보드를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꽤 노트북 키보드 치고도 깊이감이 꽤 괜찮았다. 그리고 트랙패드도 한번 볼게요. 가로 13cm, 세로 8cm인데 이 크기도 사실 꽤 넉넉하긴 하거든요. 저는 진짜 트랙패드를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답답하면 못 쓰는데 화면 크기에 비하면은 딱 적당한 크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16인치 같은 경우는 진짜 넓어요. 보통은 트랙패드가 이쪽 안쪽으로만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그냥 여기를 땅 잘라서 이걸 다 트랙패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넓이가 넓고 이게 화면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트랙패드가 오히려 남는다는 느낌? 그리고 사실 이건 취향이기는 한데 혹시 게이밍 노트북은 라이트가 좀 화려한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 게이밍의 아이덴티티가 좀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키보드의 RGB 라이트에서 숨어있던 게이밍 감성이 샤락 살아납니다.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답게 RGB 조명도 자유롭게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이 위쪽에 상판에 보이는 이 대각선 방향으로 나 있는 이 메탈 부분 있잖아요. 여기 슬래시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조명을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제피러스는 게이밍 용도로 쓰시겠지만 사실 그래도 뭐 사무 용도로도 같이 쓰고 하려면 연결성도 중요하잖아요. G40는 오른쪽에는 DP를 지원하는 USB 3.2 제너레이션 2 타입C, USB 3.2 제너레이션 2 타입 A,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왼쪽에는 DP와 PD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ASUS 슬림 전원 잭, HDMI 2.1 포트, 타입 C USB 4가 있습니다. USB 3.2 제너레이션 2 타입 A 포트,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잭까지 들어가 있어요. G16도 보시면은 왼쪽에 동일하게 DP 지원하는 C타입이랑 USB 3.2 제너레이션 2 타입 A 포트,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크로가 아니라 그냥 SD카드 풀 사이즈를 꽂을 수 있는 슬롯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전원 포트, HDMI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 USB A 포트, 3.5파이 오디오 포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포트 구성을 보면은 진짜 게이밍 노트북 뿐만이 아니라 영상 작업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겸용으로 다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디스플레이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번 모델은 ROG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어요. 원래 ROG가 자체적으로 이제 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규격인 네뷸라 디스플레이라는 규격이 있는데요. 이제 네뷸라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하면은 에이수스의 그 꼼꼼한 검수 과정을 통과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작까지도 네뷸라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를 도입을 해서
하면서 선명함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16인치 전체 모델이 다 OLED 디스플레이인 건 아니고 IPS 모델도 있기는 해요. 요거는 구매하실 때 옵션 선택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인치는 240Hz까지 그리고 14인치는 120Hz까지 지원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베젤도 굉장히 얇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하죠. 사실 이게 저는 처음에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쓱 봤을 때 안티글레어 뭔가 코팅 같은 게 돼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안티글레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화면 밝기랑 선명도가 높아서 잘 보여서 반사가 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G14 모델부터 살펴보면 밝기가 최대 500니트고 해상도가 3K까지 그리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응답 속도는 0.2ms입니다. 그리고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갖고 있습니다. 16인치 제피러스 G60 모델도 살펴보면 해상도는 2560에 1600 그리고 최대 밝기는 500니트로 14인치랑 동일하고요. 화면 주사율이 240Hz까지 지원을 하고 패널을 IPS나 OLED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모델 다 색 표현은 DCI P3 100%의 색 재현을 보여주는데요. IPS 모델은 3ms 그리고 OLED 모델은 0.2ms으로 응답 속도가 확실히 OLED가 0.2ms으로 IPS 모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돌비 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 시청했을 때는 OLED인 만큼 4K나 8K 영상 시청 시에 되게 색감 표현이 잘 되고요. 과하거나 막 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색깔을 잘 표현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기에도 좋았고 사실 게임 하다 보면 인게임 영상들 있잖아요. 인게임 영상들도 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게 화면 비율을 보시면 16대 10 비율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위아래 길이가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영상 시청을 할 때는 위아래 여백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화면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노트북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인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리고 사운드가 저는 윈도우 노트북 치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일단 14인치는 6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요. 2W짜리 우퍼 4개, 1W짜리 트위터 2개를 갖추고 있고요. G60는 2W 우퍼 4개, 2W 트위터 2개고 그리고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을 향해서 사운드를 발산해주는데 이쪽에 이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위쪽으로 소리를 들려주고 우퍼는 이제 아래쪽에 달려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운드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향에서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더 입체적이기도 하고 출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능 리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는 더 빨리 받아서 사용을 해봤지만 요거 제품들은 실제 양산품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동일한 제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점수가 나올 거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테스트 환경은 윈도우 설정에서 성능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14인치 G14부터 볼게요. 시네벤치 RE3 테스트 결과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고요. 세 테스트는 모두 연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3D 마크 테스트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타임스파이,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파이어 스트라이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G16, 16인치 모델도 살펴볼게요. 시네벤치 RE3 테스트 결과는 1차, 2차, 3차 연속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요. 3D 마크 테스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임스파이,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파이어 스트라이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까지 점수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그냥 이렇게 성능 점수로만 봤을 때는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게임도 다 돌려봤는데요. 먼저 롤 테스트 해봤습니다. 롤은 사실 게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편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활하게 잘 돌아갔어요.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213에서 225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하위 1% 프레임도 체크해봤는데 30프레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G6는 평균 프레임은 212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하위 1% 프레임은 70프레임 정도 나와가지고 확실히 G14보다는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버워치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G14는 평균 프레임이 74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55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G16은 평균 프레임은 146, 하위 1% 프레임은 45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오버워치는 저희가 돌릴 때 그래픽 최고 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버워치는 아무래도 캐릭터 쓰는 맛에 쓰잖아요. 내 캐릭터의 화려한 액션과 이 그래픽들을 감상을 해야 되는데 최고 옵션으로 진행하니까 확실히 맛깔지긴 하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배그까지는 돌려봐야죠. 그래서 G40는 평균 프레임 68에서 77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G60는 평균 프레임 179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롤, 오버워치, 배그를 한 판씩 연달아서 쭉쭉쭉 연속으로 1시간 정도 게임을 진행을 한 이후에 발열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두 제품 다 특이하게 이 힌지 부분이 제일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G14의 사진을 보시면 힌지 부분에 열이 다 모여있는 게 보이시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키 QWER ASDF 이 부분은 약 27도에서 30도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G16도 역시 힌지 부분이 가장 온도가 높았는데 약 51도 정도 됐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키 부분은 35도에서 40도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온도도 게임할 때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 보면은 열이 다 여기로만 가는 느낌? 그리고 성능 테스트 할 겸 또 얘는 SD카드 슬롯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전에 편집하던 작업물로 테스트를 한 결과 4K 영상과 FHD 영상, 여기에 가우시안 흐림, 루비트리 색보정, 그리고 자막 이런 간단한 효과들을 넣고 FHD 해상도로 익스포트한 결과 13분짜리 영상을 익스포트할 때 G40는 7분 3초, G60는 4분 12초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스펙의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테스트 외에도 영상 작업에 좀 이용해보기도 했지만 확실히 영상보다는 게임을 할 때 더 빛을 발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발열까지 다 확인을 해봤을 때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안에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오늘도 공구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해체쇼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뜯기 전에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ROG 인텔리전트 쿨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이 타공들이 쫙 뚫려 있는 거. 여기를 이번에 스텔스인지라고 해가지고 OLED 디스플레이를 넣으면서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이동하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요 후면부 통풍 시스템을 아예 새롭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없이 뜯겠습니다. 얘는 되게 잘 열린다. 따다다다. 오! 뭐야 이거는? 이 히트싱크에서 파이프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그냥 이 플레이트로 덮어놨거든요. 지금 이 팬들, 이 팬에서 나온 열이 이쪽에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을 뿜어주는 형태인데 지금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힌지 이쪽 있잖아요. 여기로 다 열들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이런 플레이트로 막아놓거나 하지 않는데 얘는 아예 그냥 다 차단을 해버려서 이 두 개의 팬에 들어가서 나온 열들이 이 방향으로만 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90W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퍼 스피커가 양쪽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 반대편 쪽에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판을 뜯을 수가 없어서 보여줄 게 없어 더 이상. 자, 그러면은 14인치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얘는 또 왜 안 뽑혀? 됐다. 얘는 펜이 3개네? 진짜 트라이 펜이네 이거? 오, 특이하다. 펜이 3개예요. 펜이 3개고 와, 히트파이프가 뭐 이렇게 많아? 지금 히트파이프가 엄청 긴 거 2줄짜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메인 펜 2개에 보조펜 하나 이렇게 달려가지고 보조펜도 이쪽으로 열 방출을 해주고 여기에 또 히트파이프가 이렇게 쭉쭉쭉쭉 CPU랑 GPU를 또 지나갑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양쪽에 아래쪽에 우퍼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는 73W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펜들은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가 된 펜이에요. 아크플로우 2.0이라고 해가지고 전작도 있었는데 이게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전력도 더 낮추고 공기 흐름도 더 증가시켜서 공기 순환을 더 잘 시켜주게 업그레이드를 한 버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거 이번에 제피러스 G16, G14 모델에 CPU 쪽에 또 리퀴드 메탈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써멀 도포할 때부터 기존 써멀 페이스트에 비해서 더 열전도율이 좋은 써멀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이걸 히트파이프를 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 전도율도 높이고 히트파이프도 아예 붙여버리고 개수도 늘리고 팬도 더 크게 그래서 다 이제 열이 딱 여기로만 힌지로만 모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팬이 크고 막 잘 돌아가면 소음이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될 텐데
이게 근데 게임할 때 노트북이 발열 관리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발열을 잘 잡으려다 보니까 팬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팬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영상 작업도 사실 저희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정도 작업에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성능 모드로 했을 때 기준이고 0dB 앰비언트 쿨링이라고 해서 자체 프로그램에서 조용 모드, 사일런트 모드라고 있는데 요거를 켜서 사용하면 가벼운 작업 중에는 모든 팬을 꺼서 도서관 같은 조용한 공간에서도 소음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하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팬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일단 G40는 73W가 탑재됐는데 배터리 벤치마크에 따르면 1080p 비디오 재생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 9시간 반 동안 지속됐고요. G60는 90W가 탑재됐는데 배터리 벤치마크에 따르면 1080p 비디오 재생 테스트 결과 약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성품을 보시면은 배터리 어댑터 이렇게 큰 게 있고요. 뭐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어댑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16용 큰 거는 240W를 지원하고요. G40는 최대 180W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충전 어댑터가 또 들어있어요. 작은 충전용 어댑터는 이렇게 둘 다 동일하게 100W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벽돌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고 그럴 때 들고 다닐 만한 휴대용 작은 어댑터도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실제 작동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14인치는 30분 사용 후에 81%, 1시간 이후에는 56% 배터리가 남았고요. 16인치는 30분 사용 후에는 78%, 1시간 사용 후에는 62%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노트북들 다 AI 노트북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들로도 한번 AI 활용성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포토샵으로 생성형 AI를 시도해봤는데요. 이 제 주먹 쥐고 있는 손, 여기에다가 영역을 잡고 다른 것들을 한번 손에 쥐게 할 수 있는지 생성형 AI를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머그컵도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곰인형도 생성도 해보고 꽃다발도 생성해봤어요. 잘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SUS ROG에서 새롭게 출시된 제피러스 시리즈의 G14, G16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본 결과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렸는데요. 일단은 게이밍 노트북으로서는 빠지지 않을 만한 스펙이고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정말 막 복잡한 에펙 효과를 막 많이 쓴다거나 무겁게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 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